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 제1차 국제 및 국내 통합학술대회 발표를 하게 된 저는 광주여자대학교 박선일입니다. 저의 연구의 주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효능감, 자신감 및 창의적 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에서도 대상자의 문제를,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으로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수행하고 해결하는 전문직인 간호사가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의 새로운 대처 방안을 이끌어내는 그런 고차원적 사고 능력, 그리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적 사고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간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사정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그리고 적합한 간호 계획을 세우고 간호를 수행하고 간호를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 대학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교육 분야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방향에 의하면 대학의 기본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해서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한 이런 성장이 토대가 되는 이런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간호교육에서도 다양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간호교육의 목적이 학습 성과 중심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실시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이 임상 현장에서 숙련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 즉 창의력이 사고력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간호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창의적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러 타인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 더 차선의 방법이 있다라는 신념을 갖도록 하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해결안을 찾아보는 그런 기법들을 익히도록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어떤 사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는, 편견 없이 보는 그런 다양한 이러한 습관들을 형성해 나가는으로써 창의적인 교육들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인데요. 창의적 문제 해결의 정의로 창의적 문제 해결이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구조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성을 위한 교육의 목표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습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경험들, 그런 기법들, 영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특히 간호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창의력 사고를 얼마만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자의 그런 문제 해결력,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간호의 수행의 성과와 간호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독창적인 산출물이나 해결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전략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연구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자, 학업적 효능감과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자신감이라고 하고 있는데 간호학생들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2학년 때부터 이제 어떤 기본적인 임상 실습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간호 행위를 습득할 수 있는 기본 간호학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런 기본 간호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어진 간호 상황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대상자한테 적합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간호 행위를 스스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이렇게 학생 스스로가 다양한 이런 간호 문제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주요 예측 요인으로 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학업적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학습자가 학습 과제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완료하고자 하는 신념입니다. 자,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높지 않은 학습자보다 학업의 도전적인 과제나 수행을 선택해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학습자의 다양한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을 바탕으로 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그런 수행을 결정하는 학업 성취 수행의 주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자, 간호학생의 이런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학업 성취 수행에 학업 성취 수행에 중요한 학습 전략이 활용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문제 해결 과정과 창의적인 능력 요인 또는 학업적 효능감과 문제 해결 능력과의 그런 관계들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업적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필요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이런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학생들은 1학년 교양 교과목을 이렇게 지나면서 2학년이 올라오게 되면 2학년 때부터 임상 실습 또 나아가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간호학 실습을 습득하게 됩니다.
자, 기본간호학 실습의 목적과 학습 목표에 따라서 대상자한테, 간호가 필요한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간호의 행위들, 간호의 술기를 함으로써 이 간호 업무의 기초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간호의 술기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자유실습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면서 효과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표 지향적인 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내가 간호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 어떠한 술기를 대상자한테 해줄 것이냐, 어떤 술기를 선택해서 올바른 순서에 맞춰서, 올바른 매뉴얼에 맞춰서 대상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술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여기 이런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자, 이럴 때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는 이 술기 참 잘하고 있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간호학 실습을 통해서 간호 문제가 해결한 그런 간호 상황을 습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학생들은 참여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자신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이런 학습 효능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학습 자기 효능감의 구성 요소 안에도 자신감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신감과 이런 학업적 효능감과 궁극적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의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직접적인 정말 대상자한테 실질적인 간호 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인 기본 간호학 실습을 수행하면서 이런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기본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대상자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호를 수행받을 수 있는 이런 기본 간호 실습을 통해서 대상자한테 간호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래서 임상 실무를 하기 전에 미리 선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임상 실습을 위한 기초적인 간호를 일정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기본 간호 실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시키려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학업적 효능감 이런 것들이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기본 간호와 실습을 통해서 학습자의 능력과 이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 이런 방안, 또 하나 기본 간호와 실습 학습 방법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연구 방법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효능감, 자신감, 창의적 문제 능력의 정도를 파악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자, 연구 대상은 제기도와 KC에 속해져 있는 2개의 간호학과 재학생으로서 기본 간호학과 또 기본 간호학은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 간호학과 기본과 실습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지금 하고 있는 자율학습 시간 또는 기본 실습 시간 후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또 연구에만 이 연구는 연구에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설문 참여 동의와 연구 참여의 비밀에 관련된 보장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일까지고 자가보고 형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의 표본수는 지파워 프로그램 3.1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0.5, 0.05, 검점력 90%, 효과 크기는 9.2로 예측 변수는 12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 108명의 8명이 표본수로 나와서 108명 이상의 현문지인 193부를 사용하여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도구입니다. 학업적 효능감은 김하영과 박인영의 개발한 학업 문항인 자신감 8문항, 자기 효능감 10문항, 과제 수준 선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 총 28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학부문항 포함해서 크롬바 알파 값이 0.77에서 0.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부문항까지는 분석하지 않아서 전체 28문항을 기준으로 크롬바 알파 값이 0.72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스스로를 믿는 감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숙이 수정해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해서 학부문항인 내적인 자신감, 대인관계의 자신감, 수행 능력으로 구성된 15문항 5점 척도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 값이 0.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크롬바 알파 값은 0.82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도구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복합적,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유용한 독창적인 산출물이나 해결 방안을 말을 하는데 본 연구는 한국교육연구개발원에서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학부문항인 특정 영역의 지식, 사고 기능, 기술의 이해 숙달 여부, 확산적 사고, 비판 논리적인 사고, 동기적 요소의 하부 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척도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이 도구를 처음 개발할 때 신뢰도는 0.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크롬바 알파 값은 0.91이었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차이는 t-테스트 아노와 사후 검정은 셔틀 테스트,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에디프 리귤레이션을 출시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자,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대부분 여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간호학과 특성상 여학생들이 더 많은 거였고요. 그리고 기본 간호학 실습, 이 연구의 대상에 참여한 기본 간호학 실습과
또 자율실습에 참가하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21세 이하로서 162명이었고요. 문제는 대부분 없다가 많았고요. 입학 동기를 물어봤을 때 취업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이어서 적성에 맞아서 또 주변에 권유가 있어서 기타의 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간호 실습을 하려면 그 실습을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기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간호와 이론을 수업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간호와 이론에 관련된 수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흥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이 92명, 높음이 90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간호 실습에 관련된 흥미가 있었습니다. 기본간호 실습은 108명이 56.0%가 굉장히 흥미도가 높다라고 응답률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기본간호 실습을 하면서 본인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유실습을 오픈랩을 열어주고 있는데 이 오픈랩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 63.2%가 높다라고 보통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적극적임이 50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간호 실습에 대한 참여 태도입니다. 태도. 자, 방금 했던 거는 자율실습에 대한 참여 태도, 그리고 기본간호 실습에서의 참여 태도는 보통이다, 그리고 적극적이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율실습에 참여하는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일주에 자율실습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한 친구들이 58.5%로 나타났습니다. 용 대상자들의 학업적 효능감을 정도는 5점 척도 평균 3.02점이었고요. 자신감의 정도의 평균은 3.29점. 그리고 하위 영역 점수도 이렇게 내면적인 3.1.3, 관계, 수행 능력 이런 3점대로 나타났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도 3.07점이었고요. 5점 척도 중에 3.07점의 평균을 나타내었으며 문제 해결 능력의 이런 하위 영역으로서 지식과 기술, 사고의 숙달 정도가 2.69, 비판적인, 확산적인 사고, 동기부여 이렇게 해서 비판적인 사고 쪽이 3.45점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보였습니다. 학업적 효능감과 학업적 효능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학업적 효능감, 자신감,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이제 학업적 효능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효능감과의 차이를 알아본 거에서 입학 동기, 그리고 기본 실습에 대한 흥미, 그리고 실습 참여 태도,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후 검정 결과 입학 동기에서 적성에 맞아서의 경우가 취업인 경우보다 더 유의하게 높았으며 기본간호 실습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높을수록 힘이 높은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마지막 참여 태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율학습 참여 태도에서는
사후 검정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마찬가지 입학 동기, 그리고 이론 수업에 관련된 흥미, 그리고 자율 실습에 관련된 참여,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후 검정 결과 입학 동기에서 적성이 맞아서인 경우가 취업인 경우 또 타인의 권유인 것들보다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또 기본 이론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율실습에 대한 태도에서 적극적인 경우가 태도에서 적극적인 경우가 소극적인 보통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창의적 문제 해결은 성별, 그리고 종교, 입학 동기는 그래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신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의 모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에 관련된 수업, 그리고 또 이론 수업에 대한 자율실습에 대한 참여 태도, 그리고 기본 과목 실습에 대한 참여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실습 시간, 연습 시간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후 검정 결과 입학 동기에서도 마찬가지 적성에 맞아서가 취업에 잘 된다는 것보다 유의하게 높았고요. 그리고 기본 간호학 이론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이 보통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율실습의 태도 또한 적극적인 경우가 보통이거나 소극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요. 자율실습에 대한 기본 과목 실습에 대한 참여 태도 역시 적극적인 경우가 보통인 경우, 소극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주당 일주에 얼마만큼 자율실습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관련된 차이를 또 알아본 결과 60분 이상인 경우가 30분하고 60분, 또 30분 이하 했던 것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신감, 창의적 문제 해결에 관련된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창의적 문제 해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또 자신감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업적 효능감과 자신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창의적 문제 해결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높고 자신감도 높았으며, 학업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업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예측 요인입니다. 자, 대상자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효한 상관관계 개수로 나타난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신감,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기본 간호학 이론 수업, 그리고 자율 실습에 대한 그런 참여 태도, 이걸 바탕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간호학생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가장 주요한 예측 요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베타값 0.52,
자신감, 0.49, 자율실습 참여 태도, 0.24, 입학 동기, 0.14가 순서대로 예측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론을 보면 본 연구는 학업적 효능감과 자신감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효능감의 차이에서 흥미가 높을수록 흥미와 적성이 맞을수록 또 기본 간호와 실습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율실습 참여의 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정도가 높았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 학업적 효능감이랑 하는 건 주어진 학습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학습 수행에 달성한 필요한 기술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기본 간호와 실습 수업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유리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기본과 실습에 대해서 수행하는 기본 수기를 학습하는데 자신의 흥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대한 이등감이 있던 자신감도 기본 간호와 이론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또 자율실습 참여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 흥미가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창의적인 문제 능력의 정도 또한 이론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고 자율실습 참여 태도 및 그리고 기본간호 실습 수업에 대한 참여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그리고 자율실습 시간이 많을수록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았음을 유의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신감, 자율실습, 참여 태도의 순이었는데 기본 간호학 실습에서 습득하는 기본 간호학 술기에 대해서 술기가 이 대상자한테 적합한 간호 술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주었을 때 대상자한테 적합한 간호로 수행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고 고안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자율실습하는 것에 적용하고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기본 간호 학습에 대한 굉장히 결과물이 굉장히 긍정적인 산출물이 나타난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습득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이런 기본 간호학에서 습득하는 술기들을 자신감 있게 또는 주어진 문제들을 창의력 있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이 배양되었다라고 봅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간호학생들이 이렇게 임상 실습을 수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기본 간호학 기술을 습득하는 기본 간호학 실습을 통해서 임상 실무에 대한 미리 선 경험과 기초 간호를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간호학 실습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학습 수행 능력, 결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가 찾고 하는 그런 태도가
좋은 학생일수록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능동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율실습과 같은 반복적인 그런 기회를 반복적인 기회를 많이 투자한 학생들일수록 창의적인 문제 능력이 높았던 것처럼 이런 자율실습과 같은 그런 수행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반복학습의 기회를 충실히 제공해 줌으로써 다양한 간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임상 수행에 필요한 간호 실무 수행을 더 나아가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결론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간호 상황에 앞으로 놓여지게 될 이 간호 학생들이 적극적인 또 적합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능동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결론으로 보였습니다. 네, 저 연구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